아가씨, 우리랑 한잔하자. 어때? 골프장 클럽하우스 VIP룸에서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 캐디 이수진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 시간이라서. 업무? 하하하, 우리가 손님인데 무슨 업무 핑계를 대? 여기 앉아. 박태수가 소파를 탁탁 치며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도훈이 팔뚝에 문신을 드러내며 이수진을 노려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형님이 좋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 이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다른 골퍼들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뭐라고? 우리가 무서워? 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다른 조폭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예의가 없어. 그러게 말이야. 손님이 술 한잔 같이 하자는데 뭘 그렇게 튕겨. 정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근육질 몸에 험상궂은 표정.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어요. 아가씨, 우리가 나쁜 사람들로 보여?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잖아. 이수진은 벽 쪽으로 더 밀려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박태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팁 안 줄까봐 그래?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이 골프장 사장도 우리 말 잘 들어. 바로 그때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스포츠웨어를 입은 38세 여성, 한서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오늘도 혼자서 18홀을 완주했습니다. 군복무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실력으로 남성들과 라운드에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깔끔하게 언더파네. 한서진이 혼잣말을 하며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VIP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그녀의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아가씨, 왜 그렇게 딱딱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나?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한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다져진 정의감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마셔봐. 비싸고 좋은 거야. 박태수가 위스키 잔을 이수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못 마신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술도 못 마시면 뭐래? 오빠가 먹여줘? 정도훈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런 애들은 더 세게 나가야 해요. 너무 신사답게 대해주면 우습게 봅니다. 한서진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이수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대학생? 오히려 더 좋네. 요즘 대학생들 참 적극적이라던데? 박태수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수진은 더욱 위축되어 구석으로 몰렸어요. 주변 테이블의 골퍼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끼어들면 우리도 곤란해질 수 있겠어. 그러게, 골프장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한서진은 달랐습니다. 한서진이 한 걸음씩 VIP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느 여성과는 달랐어요.
20년간 군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 안 들려? 정도훈이 이수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술집 왔습니까? 한서진의 목소리가 VIP로만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위험이 서린 그 목소리에 조폭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돌려 한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줌마는 뭐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지금 여성분이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괴롭히시는 겁니까? 정도훈이 킥킥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 영웅놀이 하시려고?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영웅놀이요? 한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와 정도훈 사이의 거리가 2미터 정도 남았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박태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과해, 우리가 뭘 과하게 했는데?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친하게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벽에 몸을 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분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보이시나요? 어이 아줌마,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 정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로 할 때 꺼져.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 한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간 특수부대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그 무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다친다고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정도훈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째려보면 어쩔 건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박태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래, 맞아. 아줌마가 대신 놀아줄래? 정도훈이 음흉하게 웃으며 한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도 적당하고 몸매도 괜찮네. 어때? 우리랑 재미있게 놀자. 한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보내주세요. 와 진짜 답답하네. 얘들아! 박태수가 주변 조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아줌마 좀 조용히 시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도훈이 한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서진이 정도훈의 손목을 번개처럼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어요. 으악! 정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뭐야? 박태수와 다른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정도훈이 한순간에 제압당했어요. 잠깐! 놔봐! 정도훈이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손목 잡기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으셨어야죠.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골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정도훈이 당했네? 이수진도 놀란 눈으로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였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나. 박태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조폭 2명도 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씨, 우리 도훈이 놔주시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한서진이 정도훈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정도훈은 손목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씨발 뭐야 진짜. 입 조심하세요. 한서진의 한마디에 정도훈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박태수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어이가 없네 정말. 한서진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울고 있는데도
친하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그건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 튕기는 거지.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요. 속으론 좋아하면서. 한서진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괜찮다고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당사자도 괜찮다는데 왜 아줌마가 나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세요. 정도훈이 손목을 주무르며 째려봤습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한서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골퍼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어떤 이는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괜히 끼어들어서 문제만 커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한서진은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 한서진이 이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야, 뭘 더 말해? 괜찮다고 했잖아. 정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서진의 한마디에 정도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당한 게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었어요. 이수진 씨,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웠어요. 계속 술을 마시라고 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거짓말하지 마.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억지로 뭘 하려고 했어? 억지로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신사적으로 대했다고. 신사적으로.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수진 씨가 거절했을 때 바로 보내주셨어야죠. 그건 박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클럽하우스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서 뭔 일 있나? 골프장 직원들이 몰려가네. 몇 명의 골프장 직원들이 VIP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골프장 직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박태수가 재빨리 손짓했습니다. 야, 김 과장, 여기 와봐. 김 과장이라 불린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어요. 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박 사장님이라고요? 한서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태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깜빡했네. 소개가 늦었나? 나 여기 주주야. 아가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 과장이 당황하며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문제 없어요. 그냥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박태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서 좀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한서진이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실제로는 저분들이 캐디분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태수가 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었어요. 이수진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뭘 그렇게 망설여?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니까. 정도훈이 압박하며 말했고 이수진이 더욱 떨었어요. 바로 그때 박태수가 김 과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과장, 이수진이 요즘 일 태도가 좀 그런 것 같던데. 손님들 불편하게 하고.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손님들께 실례를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분들이 계속 술을 마시라고 해서. 술을 마시라고? 김 과장이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친하게 지내자고 한 잔 권한 게 잘못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예민해. 한서진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과장님, 저도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저분은 처음부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강요했습니다. 강요라니요. 그냥 권한 거예요.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한서진이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로 저분들과 술을 마시고 싶었어요? 아니요, 절대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에 거절했는데도 계속 권했을까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여자가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속으론 좋아하면서. 속으론 좋아한다고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눈물은 왜 흘렸을까요? 그건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이 저런 상황에 있어도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 가족 얘기를 왜 끌어들여? 그냥 궁금해서요. 여러분 가족이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싫다고 해도 속으론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건지. 야, 너 선 넘지 마! 정도훈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죠? 이수진 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한서진의 말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골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네. 저 여자 말이 일리 있어. 박태수가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재빨리 전술을 바꿨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오해였던 것 같네요. 오해요? 네, 우리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봐요. 이수진 씨한테 사과할게요. 박태수가 이수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좀 경솔했네. 겉보기에는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서진이 그 가식적인 사과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 잠깐요. 한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로 끝인가요? 한서진의 질문에 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뭐가 끝이냐고요? 사과도 했는데 더 뭘 원해요? 진심 어린 사과 같지 않아서요. 한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가 받아들인다고 했나요? 모든 시선이 이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계속 거절했는데도. 거절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들었는데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글쎄요, 제 눈에는 동네 양아치 새끼들 같은데요. 한서진의 도발에 정도훈이 참지 못했습니다. 전현이 지금 선 넘는 말을 하네. 형님, 계속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래, 가자. 박태수가 일어서며 다른 조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런데 한서진 앞을 지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줌마, 괜히 남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한서진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고 그냥 충고죠. 박태수가 시익 웃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로 문제 일으키면 아줌마도 곤란해질 텐데요.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죠. 하지만 한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 박태수가 이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볼게요. 수진 씨, 나중에 또 봐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수진도 한서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보자는 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한서진이 이수진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고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요. 한서진이 박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 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왜요? 인사말치고는 이수진 씨가 너무 무서워하시는데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벽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정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갈 길 가는데 왜 계속 붙잡아?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수진 씨를 더 이상 괴롭히시면 안 돼요. 괴롭힌다고?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요? 박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건데 계속 괴롭힌다고 하네. 주변 골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래도 사과했는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처음엔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한서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박태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다른 조폭이 맞장구 쳤습니다. 한서진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을 완전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이수진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분들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계속 거절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팔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 잡으려고 했잖아요. 언니가 오지 않았으면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그런 적 없어. 정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댔다고 그래. 됐잖아요. 이수진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말리셨어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도훈이 화를 내며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한서진이 정도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지금 이수진 씨가 무서워하는 게 안 보이세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씨,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간단해요. 한서진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수진 씨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단골 손님인데? 단골 손님이면 다른 캐디분께 부탁하시면 되죠. 한서진의 논리적인 대답에 박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글쎄, 알아야 됩니까? 한서진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 그만하시죠. 김 과장이 급히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도우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형님, 이 아줌마 진짜 버릇없네요. 우리를 완전히 물러보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박태수도 점점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다고요? 한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요. 남의 일? 이수진 씨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괴롭히는 게 남의 일 아닌가요? 박태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아줌마가 정말 끝까지 가려고? 끝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서진의 침착한 대답에 정도훈이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 말로 안 통하네요. 정도훈이 주먹을 쥐며 한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어쩔 수 없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싸우려고 하나? 어떡하지? 신고해야 하나? 김 과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하지만 정도훈은 이미 한서진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아줌마, 마지막 기회야. 사과하고 가든지 아니면 어쩌실 건데요? 한서진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 순간 정도훈과 한서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도훈이 순간 움찔했어요. 한서진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좋아, 네가 원한다면. 정도훈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도훈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한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년간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냉혹한 전사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정도훈이 순간 주저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뭘 봐?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각오는 됐지? 정도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한서진이 정도훈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정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서진의 손목 잡기는 철갑처럼 단단했습니다. 뭐야? 박태수와 다른 조폭들이 경악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정도훈이 한순간에 제압당했어요. 아야야야, 나 줘. 정도훈이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으셨어야죠.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골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정도훈이 당했네? 어떻게 한순간에. 김 과장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박태수가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야, 당장 놓으라고. 놓아달라고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수진 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약속? 우리가 왜 그런 약속을? 싫으시면 계속 이렇게 있으셔도 돼요. 한서진이 정도훈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으악, 형님. 아파요. 정도훈이 울음소리를 냈어요. 다른 조폭 2명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훈이 놓으라고. 그래, 당장 놓지 않으면. 어쩌실 건데요? 한서진이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오실 건가요? 그 말에 두 조폭이 주저했어요. 정도훈이 한순간에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몇 명인 줄 알고. 3명이군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니 다 같이 오세요. 조폭들이 경악했습니다. 혼자서 3명을 상대하겠다는 거였어요. 박태수가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쳤나? 혼자서 우리 셋을 다? 왜요?
못할 것 같으세요? 한서진의 여유로운 태도에 조폭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저분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이수진 씨. 한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박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글쎄요, 반달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서진의 대답에 박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정도훈이 간신히 말했어요.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손목 잡는 게 경찰이나 군인 같아요. 정도훈의 말에 박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찰? 군인? 한서진이 씩 웃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설마. 박태수가 한서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단정한 스포츠웨어,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혹시 경찰이세요? 경찰이요?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아니에요. 박태수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가 더 많은데. 하지만 한서진의 다음 말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은 아니지만. 한서진이 정도훈을 놓아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인이긴 해요. 군인? 네, 그것도. 한서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순간 VIP룸이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 뭐시기? 특수부대? 네, 20년간 복무했고 계급은 중령이었어요. 한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도훈이 손목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형님, 우리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주변 골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특수부대라고? 세상에야, 진짜? 그럼 저 여자가. 김 과장도 놀란 표정으로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이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태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7707 특수부대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시겠어요? 한서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20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위압적인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서진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강요했고, 둘째,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려고 했고, 셋째,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했고, 넷째, 협박성 발언을 했고, 다섯째,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박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그냥 뭐요? 한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수진 씨 같은 분이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가족 얘기는 왜 또? 대답해 보세요. 한서진의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이나 누이가 저런 상황에 있어도 그냥이라고 하실 건가요? 박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 그만 뭐요? 한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만하자고요? 사과는 했잖아요. 정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언제 했나요? 아까 형님이. 그게 사과였나요?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릎 꿇고 빌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한서진의 대답에 조폭들이 경악했습니다. 뭐? 농담이에요. 한서진이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필요하죠. 그때 김 과장이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서진이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일어난다니요? 이분들이 다음에 또 오시면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서진이 박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뭘? 앞으로 이수진 씨를 포함해서 어떤 여성 직원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박태수가 망설였습니다. 약속이라니. 우리가 괴롭힌 적도 없는데. 그럼 약속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박태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야겠어요. 무슨 관리? 여러분이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지켜보겠어요. 한서진의 말에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우리를 감시하겠다고? 감시가 아니라 보호해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진 씨 같은 분들을 보호하는 거죠. 정도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너 때문에?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서진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정도훈 앞에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으악! 정도훈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의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거든요. 지금 뭐라는 거야?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정도훈을 놓아주며 다른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조폭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야, 가까이 오지 마. 왜요? 무서우세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박태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지 정하세요. 뭘? 사과하고 약속하실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실지. 박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서진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였습니다. 알겠어. 박태수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했어. 박태수의 사과에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과인가요? 뭐가 또 문제야? 누구한테 하는 사과인지도 모르겠고 뭘 사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진 씨한테 직접 하세요. 박태수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젊은 여성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빨리 안 하시나요? 한서진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마지못해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씨 미안합니다. 뭘 미안해 하시는 건가요? 한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을 억지로 권해서 미안합니다. 그것만인가요? 그리고 말을 거칠게 해서 또요? 한서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무섭게 해서 미안합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셨네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 앞으로 이수진 씨를 포함해서 어떤 여성 직원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박태수가 주저했습니다. 약속이라니 그냥 조심하겠다고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한서진의 단호한 대답에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정도훈 씨도요. 한서진이 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도훈은 여전히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저도 약속해요. 다른 분들도요. 나머지 조폭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서진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도훈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갈 거예요. 한서진의 말에 조폭들이 움찔했습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곳들 말이에요. 한서진이 또 시익 웃었습니다. 사실 특수부대에서는 정보 수집도 많이 배웠거든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조사하겠다는 거야? 조사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한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지 김 과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한서진이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서진의 논리에 김 과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안 하셔야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박태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한서진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한서진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셔도 돼요. 박태수가 다른 조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자, 조폭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VIP룸을 나가면서 박태수가 한서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707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왜요? 의심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한서진이 명함을 꺼내 박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박태수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한서진 중령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네. 박태수가 경악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네, 믿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서둘러 따라 나갔어요. VIP룸이 조용해지자 주변 골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707 특수부대였네.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저 조폭들 완전히 대였네. 한서진이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언니.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서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폭들이 떠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서진은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수진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20년간 군인이셨어요? 네, 20살 정도에 입대해서 38살 정도까지 하고 전역했으니까. 와, 정말 대단해요. 저는 언니 같은 분을 처음 봐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전역하셨어요? 계속하시면 더 높은 계급도 될 수 있을 텐데. 한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태수 일행이 다시 왔네? 뭐, 또 와? 한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박태수와 조폭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박태수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주변 골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태수가 한서진을 발견하고는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가씨, 아직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한서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몇 분을 모셔왔어요. 박태수가 옆에 중년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분이 이 골프장 사장님이시고요. 골프장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최강수입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박 사장님한테서 들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다면서요? 최강수 사장의 말에 한서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해요? 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으셨다고. 한서진이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뭐? 한서진이 경악했습니다. 아까 사과하고 약속하신 게 벌써 기억 안 나세요? 사과? 언제 사과했지? 박태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의상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한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의상이라고요? 그럼요.
아가씨가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박태수 옆에 서 있던 다른 중년 남성이 나섰습니다. 제가 박태수 사장님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변호사요? 한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까 상황을 들어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폭행 문제 말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정도훈을 가리켰습니다. 제 의뢰인이 아가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한서진이 황당해했습니다. 폭행이라고요? 네, 손목을 비틀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정도훈이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요. 아직도 아파요. 그런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하시는데 김정훈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서진이 어이없어 했어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네, 목격자들 말로는 제 의뢰인이 먼저 손을 댄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한서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지켜보던 골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시죠? 이수진이 급히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정도훈 씨가 먼저 언니한테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가씨, 증언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김정훈 변호사가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거짓 증언은 위증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목격자가 있나요? 김정훈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정도훈 씨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할 수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봤던 골퍼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었어요. 최강수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경찰서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박태수가 시익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어요. 한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사과하고 약속한 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사과? 약속? 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한서진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거였나요? 당연하죠. 말로만 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 김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폭행 문제인데요. 제 의뢰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올 예정입니다. 한서진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진단서요? 네, 손목 염자로 2주 진단이 나올 것 같던데요. 정도훈이 연기라도 하듯 손목을 움켜쥐며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너무 아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 서장님? 최강수 사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이 서장이라 불린 경찰서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서진을 발견했어요. 한서진 중령님? 이 서장님? 한서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한서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서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박태수 씨가 그런 일을?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폭행범으로 만들려고 하시네요. 박태수가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서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이 서장이 박태수를 째려봤습니다. 박태수 씨, 우리 서에서 당신에 대한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알아요? 신고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골프장에서 여성 직원 괴롭히기,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기, 주차장에서 시비 걸기. 이 서장이 하나씩 나열하자 박태수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증거가 없어서 입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서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김정훈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박태수 사장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변호사님까지 오셨네요. 이 서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골프장에 CCTV가 새로 설치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CCTV? 박태수와 김정훈 변호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네, VIP룸에도 설치됐어요. 이 서장이 최강수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맞죠? 최강수 사장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설치가 완료됐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이 다 녹화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서장이 씩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김정훈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음성은 안 들렸을 텐데. 음성도 녹음됩니다. 최강수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신형이라서. 순간 VIP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수가 정도훈과 다른 조폭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네, 박태수 씨가 이수진 씨를 괴롭힌 것, 정도훈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것, 그리고 한서진 중령님의 정당방위까지. 이 서장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정도훈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닥쳐. 박태수가 정도훈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이 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하고 약속한 것도 다 녹화됐어요. 뭐? 박태수가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한 게 증거로 남아있죠. 이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하시네요? 김정훈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 서장님, 그래도 폭행은 폭행 아닌가요? 폭행이라고요? 이 서장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CCTV를 보면 명백한 정당방위인데요. 하지만 과도했을 수도. 과도하다고요? 이 서장이 웃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진짜 과도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절제하셨던데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했어요. 보시죠. 한서진 중령님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제압하셨어요. 이 서장이 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도훈 씨, 진짜 다쳤나요? 네, 아직도 아파요. 정도훈이 손목을 보여줬지만 이 서장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어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요. 뭐? 특수부대에서는 상대를 제압하되 부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배우거든요. 이 서장이 한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죠, 중령님? 네, 그렇게 배웠어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협박한 건 사실 아니에요? 협박이라고요? 이 서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CCTV에는 협박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으로 나올 텐데요. 합리적인 제안? 여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서장의 말에 박태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서장님,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수진 씨. 이 서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니까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박태수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 서장이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한서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서장님, 잠깐만요. 한서진이 일어나며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이 서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한서진을 바라봤어요. 네, 이분들에게 말이에요. 박태수가 놀라며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뭐? 우리한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서진이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진심으로요? 박태수가 망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요. 한서진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진 씨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박태수가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수진의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박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박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만약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도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거칠게 행동했어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한서진이 박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진짜로 약속해요. 박태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성분도 이렇게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말릴 거예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릴 거예요. 한서진이 만족한 표정으로 이 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서장님 어떠세요? 이 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 3개월간 매주 경찰서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하세요. 보고요? 네,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말이에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 서장이 한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변 골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저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수진이 한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수진 씨. 한서진이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김 과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박태수 일행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떠났고 이수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한서진이 클럽하우스를 나서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우리 주변에서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야. 괜히 끼어들면 문제만 커져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서진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특수부대 출신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태수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